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언니, 닥터 손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어김없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4화가 나왔는데요. 이제까지 저희 리뷰를 너무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요. 정말 저희 비루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환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여기 모토이크니스가 신경외과 네. 모토이크니스가 있네요. 랩사이드 로어링 모토이크니스. 네. 왼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안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뭘 의심해 볼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스트로크나 아니면은 브레인 헤모리지 같은 거를 뇌출혈이나 아니면 뇌경색 같은 거를 열심히 해봐야죠. 신경외과 선생님이 걸린 이유는 아마 뇌출혈이겠죠? 실질적으로 요새 우리나라에 외국인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통역이 꼭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도 여기는 한국말을 다행히 잘 하시네요. 굉장히 잘해. 동료분이 한국에 오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네.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인턴 때 중국인 환자가 왔는데 네. 기억나세요? 저랑 같이 응급실 돌았었잖아요. 아, 네, 그랬죠. 네. 네. 제가 유일하게 아는 중국어가 몇 단어가 없는데 이제 환자를 눌러서 통 그것만 알면 되죠, 사실. 네, 제가 이제 중국말을 하는 줄 알고 환자가 막 중국말을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보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이거거든요. 잘하는데? 그것만 딱 알아요. 그 정도만 알아도 네, 그래도 어쨌든 어디가 아픈지는 알 수 있어서 정우배 선생님이 저가 중국어를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소문 들었어. 소문 그 이상. 아니 지금 데이타임인데 바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같이 커피 타임을 하고 그렇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인턴과 외과 3년차 그것도 외과의 유일한 2년차. 전공이가.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이 병원이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왜요? 약간 너무 좀 한가한 거 아닌가. 아,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교수님이 커피 나랑 먹고 좀 어디서 얘기할까 이러면 얘기하는 시간만큼 집에 늦게 가겠군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굉장히 좀 매출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니 근데 그건 당신이 걱정할 건 아니지. 병원장도 아닌데. 그렇죠. 네, 저희 가게나 좀 걱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야, 사회사업팀에 전화를 걸어주셔? 아니 거기 그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에 직접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이 먼저 나서주시면 전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교수님이 왠지 하면은 교수님이 나를 좀 못 믿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여기는 이제 조금 성격이 급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최성화 교수님은 굉장히 너무 다 해주려는 느낌? 저도 근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전공의들이 뭐 할 때까지 좀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제가 다 해버리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얼른 내비게이션 CT 찍고 수술 준비해. 그럼 마취과에 전화해서 수술실 바로 잡겠습니다. 이거 마취과 내가 잡게. 와, 나야. 프리메디 올릴 테니까 방 하나만. 와, 프리메디 자기가 챙긴다고? 아니 이건 정말 저런 교수님만 야. 있으면은 둥가둥가 해드려야 돼요. 프리메디, 저희는 오퍼러빌리티라 그러는데 네, 수술이 가능한지를 점검을 하는 건데 환자마다 뭐 자기가 원래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먹고 많기 있는 때문에 약이나 갖고 있는 네. 기저 상태 다 체크를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수술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 그래서 이제 보통 수술가가 프리메디를 챙겨요. 그래서 이 사람 뭐 고혈압이 있으니까 심장내과 협진을 그렇죠. 내고 뭐. 당뇨가 있으니까 내부비내과에 협진을 내고 중단할 약은 중단하고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거기에 다 앤서가 달리면 마취과에서 프리메디가 해결됐네 하고서 수술을 승인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수술방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최성화 교수님은 보니까 프리메디까지 본인이 다 해주신다 그러고. 아니 안대희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주는데 안 좋아하겠어? 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난 너무 날 좋은데? 너무 못 믿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AV 노드는 왜 조심해야 되지? 우리 도지아 씨 자고 있어. 어제 당직이었나 보네요. 난리 났네. 재밌습니다. 또 자. 또 자. 출혈도 없고 잘 됐어. 손 너무 올라갔는데? 마무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럴래.
아니 근데 앞에서 김준환 교수님이 싸가지가 없다. 뭐 까칠하다 까칠하다 이랬는데 전혀 까칠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엔젤인데? 아, 거의 엔젤이죠. 이 정도면 이 수술방에서 저렇게 치프가 이렇게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보통 노말 텐션으로 얘기하면 뭐 나가라 그러죠. 나가. 도재학 선생 다신 들어오지 마. 다신데 들어오지 마. 제가 보기에는 김진환 쌤은 오히려 더 교육시키려고 그러고 이 도제학 전공의가 옛날부터 제가 계속 생각했는데 말펑션 전공이. 말펑션이죠. 이게 한 사람의 일을 몫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 주변에서 자꾸 챙겨줘야 되고. 공부 좀 했어? 게시키로 스키. 아, 홍도 홍도야. 공부했다며. 아니야? 보면 항상 윤복이는 굉장히 똑띠인데 그쵸. 우리 홍도가 좀 유급이 걱정이 됩니다. 저 홍도가 앞에서도 되게 이상한 질문 많이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렇게 그때마다 저희가 뭐 얘 어떡하냐 이랬는데. 보통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런 실습을 나올 때는 사실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본과 3학년쯤 되면 이제 임상적인 지식이 굉장히 가득 차 있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 홍도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놀았네 보니까. 그래도 얘는 잘생겼으니까 이게 거의 박보검 닮았으니까 네. 잘 살지 않을까요? 그렇죠. 입을 막으라고요? 코랑 기도는 막지 말고 소리만 안 들리게. 왜지? 가끔 이렇게 교수님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 때가 있죠.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네, 뭐 좀 생각나는 건 있는데 좀 봐봐야겠네요. 산모에 대한 배려도 없어, 애정도 없어,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냥 자기만 아는 은둔형 외톨이 그냥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 교수님이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건데 전공의로 일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은 저희가 그 의도를 100%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지 교수님이 뭔가 잘못된 오더를 내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근데 저는 가끔 교수님 말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뭔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를 때가 좀 많아요. 조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명확히 안 해주시는 분들이 네, 있죠. 정형외과 파견 돌 때가 있었는데 이 전공의 때 정형외과 수술은 바로 이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하는데 그 엑스레이를 시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한 명 전공의는 이 시암을 넣다 뺐다 하는 걸 하고 그렇죠. 있고 이게 중간중간에 엑스레이 사진을 맞아요. 보면서 예. 수술하니까. 그리고 다른 전공의 한 명은 이제 안에서 잡고 있고 간호사가 있고 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들어와 이랬는데 그게 누가 들어오라는 말인지를 몰라서 세 명이 다 같이 들어온 거죠. 간호사도 들어오고 시암도 들어오고 전공의도 들어오고 했더니 교수님이 너 말고 이래가지고 너가 누구야? 교수님 너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 셋이서 막 셋이서 동공이 지진이 나면서 막 서로 눈을 엄청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눈치껏 의사는 그렇죠. 눈치가 생명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베테랑이 간호사 선생님은 딱 의도를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전공의들은 좀 모를 수가 있죠. 바울뽀뽀로 인한 빰빼 소견 보여서 빰빼까지 왔어? 빰빼. 외과적인 응급이고 저도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새벽에도 외과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참 의사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약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빰빼도 팜페리토나이티스의 약자고 그렇죠, 빰빼. 아빼도 이제 아빼. 아펜디사이티스 이제 그렇죠. 맹장염의 맹장염. 준말인데 네. 저는 학생 때 이 아빼가 앞쪽 배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럴 수 있죠. 빰빼까지 올려 그러면 멀티플 브레이즈가 몸이 많이 들었네. 이게 아동학대네 짤. 근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게 지금 여기는 새로 생긴 멍이고 이건 옛날 멍이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네. 시기가 다른 멍이 있으면 이거는 그렇죠. 아동학대 굉장히 특이적인 소견입니다. 소견이죠. 되게 디테일하네. 디테일이 이 살아있네. 멍 색깔 나 지금 놀랐다 진짜. 보통은 사실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여기는 완전 전문가시죠. 저는 좀 볼 때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너무 이 방씨가 뻗어놓은 브레이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전공의들이랑 카페에서 그렇죠. 절대 그렇지 얘기하고 않죠, 그러고 사실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응급실에
응급실에 오는 모든 환자들은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먼저 보고 응급의학과 교수님한테 노티를 하고 그리고 그렇죠. 탁과한테 이제 협진을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탁과 교수님이 먼저 보는 경우보다는 그렇죠. 응급의학과 뭐. 교수님이 먼저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아동학 대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그렇죠. 많이 잡아낸다. 잡고 신고도 많이 네. 하시고. 하지만 여기서는 주인공 찬스기 때문에 그렇죠. 잘생긴 선생님의 활약을 봐야죠. 그쵸. 그래서 안정원 그렇죠. 선생님이 오늘도 한 건 하셨습니다. 안정원 교수님은 응급실에 환자가 걸리는 대로 다 오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너무 금방 내려오셔. 와 정말 놀라워요. 잘생겨, 금수저야, 부지런해, 환자 좋아해, 그러니까. 수술도 잘해. 못하는 게 뭐야 대체? 연애. 연애 못하네. 앞으로 잘하겠죠 뭐. 겨울이랑 되겠죠 뭐. 병실 갈 때마다 사모님이 계세요. 아, 탐정이야 탐정. 탐정이야 탐정. 또 아들 방에 간 적이 없어. 그렇죠. 이게 이식할 때가 되면은 아들인데 아들 마음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아들한테 많이 가 있으시죠. 제 친구가 아버지한테 간이식 해준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도 잘 봤는데 이게 아들 입장에서는 건강한 간을 떼주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요. 그리고 흉터도 크게 남고 이 간 수술이 이제 거의 니은자로 이렇게 절개를 얻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훈장같이 젊은 사람이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걸 뭐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오늘도 나왔지만 익준 쌤은 너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최성화 교수님도 좀 완벽한데 익준이 좀 넘사벽이야. 일단 이게 전역해지는 것 같은데 혼자 돌아. 어. 전공이 안 괴롭혀. 그리고 오늘 보면은 뭐 병동에서 간호사들, 그렇죠. 파라메딕들도 챙겨, 그렇죠. 배려심 쩔어, 아들도 잘 봐. 침대도 고쳐. 정말 완벽하죠. 그리고 수속이라며. 이익준 선생님이 지금 뭐 나이트클럽을 가시면서도 1등을 했다, 뭐 국시 1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이게 의대생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학생들이 좀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리면 1등은 1등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는 절대 1등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유급해요.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정말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게 맞죠. 네. 오, 익순이를 보러 왔네요. 또 이렇게 이어지네요. 또 설마 나 보러 온 거야? 아니 짜장면 먹으러. 뭐라고요? 짜장면 먹으러 왔다고. 친구 동생을 아니 전편 깜빵에서도 주인공 네. 동생이랑 사귀었거든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요. 네, 동생 킬러네. 아, 지금. 그래요? 동생 킬러예요, 이거. 준한 송화 주식을 샀던 사람이 좀 많은데 오늘 상장 폐시 됐어요. 그러네요. 다 빨리 파셔요. 근데 오늘은 조금 병원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캐릭터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온 것 같네요. 네. 저희 리뷰를 항상 재밌게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을 아직 안 누르신 분 있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